네, 오늘 잡매거진의 첫 번째 코너 바로 핫 이슈,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핫 이슈, 핫 키워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캠퍼스 자벤조의 이도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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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캠퍼스 자벤조의 이도희 기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만의 좋은 정보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은 처음이 아니시죠?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네. 너무 담당하셔가지고. 네. 오늘 좀 편하게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캠퍼스 자벤조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상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매거진 캠퍼스 자벤조의 박상훈 기자입니다. 앞으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드릴 수 있는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 좋습니다. 효자손 효자손처럼. 같이. 알겠습니다. 네. 박상훈 기자님은 방송 처음이신가요? 예,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또 신선한 인물들이 저희 잡매거진과 함께하면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상훈 기자님, 이도희 기자님은요, 취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정말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더 알찬 정보가 나올 것 같고요.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 청년층에게 떠오르는 현재 핫 이슈, 오늘 어떤 것들을 분석해볼까요? 네, 오늘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1000명 채용, 두 번째는 대졸 채용 시작, 인문학 채용의 대세, 그리고 세 번째는 졸업 이후에 모라토리엄족 취업률이 높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핫 이슈, 핫 키워드부터 좀 알아보죠.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채용건입니다. 이게 왜 떠오른 건지 먼저 박상훈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아마도 채용 정보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4년도 하반기 신입 경력 공개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채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내년 말까지 10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모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총 임직원의 30%가 넘는 대규모로 그 취업 준비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준비생이 많이 볼 수밖에 없겠네요. 한 회사에서 이렇게 1000명이나 뽑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던 곳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1000명 이상을 뽑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어지간한 대기업에서도 사실 1000명 이상을 뽑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인가요? 네. 현재 우리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는 비행기 덕분인데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한국항공우주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 항공기와 그다음에 고등 훈련기인 T-50 등을 제작했고 그 이후로 다양한 자체적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곳이고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사팀의 최윤 과장님과 미리 전화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전화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015년 말까지 좀 수차례에 걸쳐갖고 1000여 명 인력을 채용하긴 할 예정입니다. 이제 홍보가 이제 사전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형 전투기, 소형 민수 무장 헬기, 그리고 무인기,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등 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갖고 사무직 전 분야를 걸쳐갖고 채용할 건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력이라고 따지면 사실 이제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연구개발이다 보니까 연구개발 인력 중심으로 채용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채용 지원을 하게 나가게 되는데 일반 채용 포털을 통해서도 공고가 나갈 거고요. 접수 자체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채용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 녹음이라서 약간 좀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생방송처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전화 연결한 것처럼. 그러면 팀장님, 채용이 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부족 분야를 어떻게 채용하기보다는 지금 신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전 분야를 선발하는 것이라서 아마 들어오는 분야 분들이 특정 어떤 업무라고 맡았던 모든 분야를 아마 수행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채용 분야에서 연구개발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지금 50% 이상 증가된 인원이 15년까지 채용할 예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연구개발 인력은 뭐 어느 분야에 계시던 간에 향후 이제 한국 우주 산업에서 이제 중축 인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인재를 뽑을 예정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예. 답변 들어볼게요. 각 기업마다 인재상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인재상이 있거든요. 그 인재상에 맞는 친구들을 갖는 것이 가장 좋겠고 항공에 대한 열정 있는 친구를 사실 가장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점인 인재들이라면 열정 있는 인재들을 뽑고 싶은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서류보다는 면접 전형을 좀 더 많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패러다임도 우수한 인재보다는 적합한 인재에 더 모여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저희의 인재상이라는 특화 부분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면접에서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창조 협동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주 안점으로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공채에서 토익 기준점 점수를 확 낮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어학을 너무 높여놓으면 다른 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학의 문턱을 좀 낮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입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소질이 없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딴 건 다 잘하는데 어학에 소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학 공부도 영어 공부도 많이 했는데 토익을 600을 못 넣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는 더 낮추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하고의 컨버세이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기준을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사팀의 최효윤 과장님과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풀렸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일단 다른 여러 인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대폭으로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인성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처럼 토익이나 스펙보다는 갈수록 인성이나 교양 등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이 점에 유념해서 평소 틈틈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00명이나 모집한다는 것은 어떤 좀 제가 너무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사업체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다 잘라놓고 다시 뽑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물론 MC보 말처럼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처럼 그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거나 사업 확장 이런 면에서 뽑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연봉을 많이 주는 곳입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이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연봉도 굉장히 섭섭치 않게 쳐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섭섭치 않게. 요거 기준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래요. 일단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자님은 대본보다는 이런 애드립 답변을 더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앞으로 열심히 애드립 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첫 출연이신데 이런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도 긴장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볼게요. 핫이슈 핫 키워드, 대졸 채용과 관련된 소식인데 인문학 채용이 대세라는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하반기 대졸 채용이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됐죠. 인문학 채용 계속해서 대세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 때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문학 평가를 하겠다고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문학 소양을 평가하는 기업들이 어떤 곳들인지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우선 크게는 4대 그룹이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그 인문학 평가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이제 속속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차, LG, SK까지.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인문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은 또 특히 그 문제 유형이 일반 대기업들이 뭐 객관식 형태로 주로 출제하는 반면에 금융권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다각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매번 누누이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 왜 인문학 채용이 떠오르고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좀 알고 이 채용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스티브 잡스의 영향이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기존의 그 상품 업그레이드 말고는 이제 그 정도로는 뭐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인문학을 또 강조를 했잖아요. 또 스티브 잡스가 철학과 전공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또 이제 인문학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걸 좀 다시 말한다면 최근 경기 불황이 좀 지속되면서 그런 기업들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 자구책을 찾은 것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 좀 살펴보면 주로 제조업들이 많아요. 제조업에는 또 이공계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이제 대기업 제조업에 계신 인사 담당자분께 들은 바로는 이제 최근엔 또 글로벌화가 많이 되다 보면서 이제 뭐 그 해외 영업이나 이런 관련 부서 외에도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날 기회가 잦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좀 그런 해외 바이어들은 자국의 인문학 소양이나 뭐 역사적 지식에 굉장히 능통한데 우리나라 직원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역량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은 좀 그런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에서 이번부터 좀 많이 도입을 하게 됐고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권도 좀 실적 악화에 많이 시달리면서 그런 이제 대면 영업 비중이 또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점을 찾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되게 이제 은행 입장에서 소중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또 이제 깊이 있게 소통을 하기 위해 방침으로 인문학을 도입을 해서 최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이제 인문학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기업 인문학의 채용 현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기업이랑 금융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은 우선 최근 1년 안에 그 삼성이랑 현대차 그 4대 그룹이 모두 인문학을 도입을 했는데 현대차는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자사 인적성 검사인 H캐슬 H매수로 바꾸면서 여기에 역사 에세이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에세이는 뭐 객관식 형태가 아니고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게 당시만 해도 이제 기업들이 채용 때 인문학을 도입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 보니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해인 올 상반기부터 삼성이랑 SK가 또 속속 인적성 검사에 인문학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자연히 LG로 쏠리죠. 4대 그룹이 다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LG도 또 이번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LG 커리어스라는 자사 채용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인적성 검사에 또 한국사와 한자를 또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대기업을 알아봤고 또 금융권은 어떤 움직임인가요? 네, 금융권도 대기업 조금 더 이번 하반기에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 일단 CJ가 그 이제 전체 전형에서 인문학 소양을 좀 더 평가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전형 때 이제 한국사 그 인문학 지식을 도입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현대 사회 이슈와 좀 섞어가지고 CJ가 문화산업 이제 문화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는데 어떤 뭐 전략이나 이런 걸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고 밝혔고요. 포스코도 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기존의 한국사 자격증을 우대함과 동시에 또 인적성 검사와 면접 때 또 한국사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금융권의 움직임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금융권의 스타트는 국민은행이 끊었는데요. 국민은행이 2012년 하반기에 이력서에 이제 역사 그 인문학 서적에 대한 감상문을 쓰도록 하면서 또 이번 하반기에도 또 새롭게 또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제 인문학 소양을 기업들이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쓰라. 저희가 드린 질문이네요. 요거를 이제 쓰라고. 그렇죠.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반대로 묻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은행이 물었고 또 필기 시험에도 역사 문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은행도 이제는 그 금융 자격증 소지자를 좀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고 신한은행도 그런 방침을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기업들이 이렇게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좀 요즘 들어서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좀 트렌드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명량이나 군도 같은 사극 영화가 많이 또 열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조금 한국사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2011학년부터 이제 한국사를 필수로 도입을 했고 그런 흐름이 아무래도 기업들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취업 시장을 다룬 게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그 대기업들의 채용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의 좀 사실 단기적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인문학 그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이게 저희 신문에 이제 취업 특집면에 실린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취재를 할 때는 기업들이 팩트를 좀 알려주는데 많이 어려워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뭐 포털 사이트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기업들에서 막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우리 기업도 좀 넣어달라. 우리 기업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 좀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도 이런 걸 이제 약간 마케팅 전략으로 좀 활용하는 감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흐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좀 단기성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길게는 뭐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침을 좀 이제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벅차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취업도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세 번째 핫 이슈 핫 키워드 어떤 거였죠? 네, 졸업 유예 모라토리엄족 취업률 높다인데요. 모라토리엄. 저는 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네네. 예. 예. 지불 정지, 지급 유예 등을 뜻하는 예. 말인 모라토리엄은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기들이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때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예. 흔히들 모라토리엄을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하죠. 예, 이때 쓰는 용어인데 이 말이 이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졸업 유예자들을 빗대기 시작하면서 대학가의 모라토리엄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그 요즘에 취업난을 방증하는 하나의 그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당연히 뭐 너무나 이제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는 걸 텐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졸업자보다는 졸업 유예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업에서 사실 대놓고 우리들은 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 즉 대학이 아직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 제가 실제 그 취재를 나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졸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는 학생보다는 현역 대학생들의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인턴십도 졸업생 신분으로는 지원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친동생이 딱 이런 케이스. 제 친동생이 87년생이고 이제 28살인데 계속 지금 졸업을 안 하고 뭐 또 배우고 뭐 또 배우고 뭐 또 있죠. 배우고 예. 졸업했더니 또 대학원을 가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했더니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울타리 안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반영이 된 현상인 것 같은데 네. 한국에 실제로 이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모라토리엄족들이. 예,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대학생들의 약 18%가 졸업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주요 10개 대학의 졸업 유예율을 보면 31%의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명 중 2~3명이 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열별로는 공학 계열이 22%로 가장 졸업 유예율이 높았고 네. 그다음에 상경 계열이 18%, 인문 계열이 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졸업 유예하고 있는 모라토리엄족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취업이 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졸업 유예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취업에 조금 더 용이한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네. 졸업 유예자들의 취업률은 76.3%로 전체 취업률과 일반 취업률보다도 약간 근소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취업률뿐만이 아닙니다. 그 졸업 유예자들의 토익 성적을 보면 그들의 평균 토익 성적은 789점으로 다른 일반 졸업자들보다 무려
9.5점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높네요. 예. 그리고 이들은 또 졸업 유예를 하는 기간만큼 그들이 부족한 학점과 스펙, 인턴십, 대외 활동 등 이런 면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업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 실제로 이 모라토리엄족들을 취재하면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을 제가 취재차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시면 명문대 재학생들은 굳이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들 하시기 쉽지만 제가 만나본 학생들의 고민은 오히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면 어쩌나. 또 부모님 보기에 조금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로 좀 살펴본 거고 실제로도 이렇게 모라토리엄족들의 취업률이 더 높던가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 유예자들의 그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통계 수준의 얘기입니다. 제가 취재차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느끼는 취업 체감 지수는 일반 졸업자들, 일반 재학생들에 비해서 전혀 이렇게 더 어렵거나 더 쉽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그냥 그 수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면 그들의 취업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핫 이슈 키워드 3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취업 준비생들의 핫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을 해줄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니까 더더욱 코너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2부 준비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무릎팍도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정철상 교수님의 이 취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풀어보는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